자, 이번에는 다음 주 주요 일정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볼게요. 자, 우리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날 한국 휴장. 네, 한국 휴장이고요. 중국도 휴장입니다. 중국 이번에 하루 휴장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면서 중국도 춘절, 한국도 추석 휴장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화요일날 딱 가면은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몇 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지금 유럽의 물가지표가 누구를 건들고 있습니까? 유럽의 금리 인상을 건들고 있죠. 그러고는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 물가지수, 실질 임금까지 봐야지.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쫄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 미국에서 지금 CPI 발표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 데이터 디펜던시니까 지금 보실 때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네. 자 그리고는 또 볼 수 있는 게 모기지 금리. 근데 요거는 일단 매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정도. 모기지 신청 건수 이런 거 이번 주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또 나오는 게 소매 판매 지표. 네, 요거 매우 중요하죠. 소매 판매 지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는 지금 쭉 내렸을 때 다른 것보다 소매 관리, 소매 판매 요거 데이터, 그리고는 산업 생산, 기업 재고, 미국에서 요 데이터 매우 중요합니다. 재고 데이터.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중국 주택 가격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요일 기준 중국의 부동산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뭐 다른 거는 별로 없고 유럽의 물가지수 요 정도는 그냥 체크하는 정도. 이거는 이미 금리를 뭐 0.75 올린 이유니까 워낙 반배제의 소비자 물가, 에너지제의 소비자 물가, 네, 요 정도. 그리고는 마지막에 미시간대 기대심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한국은 휴장이니까, 그리고 휴장 지나고 난 뒤에 화요일 날도 우리가 뭘 보고 트레이드를 해야 되냐, 그날 밤에 있을 미국의 CPI가 있으니까 요거 보고 트레이드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CPI 지금 보시면은 예상치, 기대치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YOY 기준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오죠. 뭐? YOY 기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 마이너스를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치가 지금 물론 뭐 예상치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뭘 기대합니까? 지금 얘들 피크아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소위 말하는 근원 물가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날 것이다. 왜? 여기에는 에너지와 곡물가가 같이 들어가니까, 특히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CPI 기준으로. 이 코어 CPI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그래도 늘어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죠. 왜? 여전히 임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렌트비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근원 소비자입니다. 연준은 지금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 데이터가 지난 뭐 5월 정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YOY 전년 대비 성장세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줄어들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YOY 데이터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실제로 우리 데이터가 발표되는 거 코어 CPI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요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냅둘게요. 네. 코어 CPI 보시면은 지금 얼마에서 지금 3월치가 6.5% YOY 성장해서 지금 어떻게 6.2, 6.0, 5.9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예상치가 나오는 게 지금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5.7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씩이나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이제 에너지와 곡물가를 포함한 CPI는 오히려 마이너스 0.1%가 예상된다,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혹여나 플러스가 뜬다 그러면은 하겠지, 시장이. 근데 이게 진짜 마이너스 뭐 0.2, 0.3으로 떠주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실제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휘발유 가격에서 놓고 보시면 지금 우리 휘발유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은 좀 올랐네요. 휘발유 가격을 좀 길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1년치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소위 말해서 7월 대비 8월이니까 7월이 여기 있었습니다. 7월이 3점 초반대인데 8월 들면서 얘들이 2점 후반대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하는 거고, 8월 말 되면서 얼마? 잭슨홀 미팅 이후에 2점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꽤나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이구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CPI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고점을 찍었겠구나, 전월 대비로 진짜로 줄어드는 그 숫자를 확인을 하는 거구나. 물론 연준은 원하는 게 이게 마이너스 0.1 수준이 아니겠죠. 마이너스 0.5 이런 걸 원하겠지. 확실히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가 기준에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이유로 작동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는 모기지 관련된 건 이건 매주 이제 체크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게 5.94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모기지 은행협회에서 나오는 거고, 다른 사기업에서 통계를 내는 거는 6.2에서 6.3까지 나옵니다. 지금 매우 어떻게 보면 은행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재융자라고 보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대출 만기 연장 안 하고 집 판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가 지금 주택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열기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딱히 미국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역시도 줄어드냐 늘어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다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예상치는 지금 0.1% 플러스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아주 큰 영향은 안 미쳐요. 이게 지금 대부분 바로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패스. 자,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이제 소비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목요일날.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목요일 끝나고 난 뒤입니다. 근데 요때 보시면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요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연준의 주요 지표입니다. 연준이 지금 바라보는 게 소비가 살아있냐, 소비가 살아있으려면 고용이 좋냐, 그 고용의 질은, 임금은 어떠냐, 요런 식으로 계산을 때리고 있는데, 그 요 주요에서 임금은 이미 오르는 게 나왔고요. 고용도 지금 잘 유지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소비는 살아있냐? 근데 문제는 이 소비가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높게 나오면은 경기가 좋은 건 맞는데 반대로 뭐가 문제예요? 소비가 살아있다는 소리는 기대 인플레가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물건값이 안 오를 건데 소비가 막 확대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근원소매 판매가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0.2%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전월 대비 물가지수가 얼마가 늘어나느냐와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전월 대비 물가가 0.1% 감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소비도 한 0.1% 아니면 뭐 그냥 전월과 똑같은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전월 대비로 이렇게 꺾이는데 소비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 뭐야 이거, 얘도 같이 꺾여야 됩니다. 소비가 꺾여줘야 가격도 꺾이지. 그리고는 이게 많이 꺾이면 안 된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고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고가 많이 중요하죠. 왜? 지금 디램이 문제가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새로 이제 디램 발주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건데, 지금 재고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활발하니까 제조업 국가 한국 기준에서는 이 소비 데이터가 적어야 된다. 인플레 관점에서는 이 재고 관점이 올라가야지. 재고가 많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해석하기가 애매한 지표긴 한데,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재고가 줄어들면 발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줄어들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표 하나하나에 일일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가 배드 이즈 굿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굿 이즈 배드로 볼 거냐,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로직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재고가 전월 대비로 줄었다라고 하잖아요. 전월 대비로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상치는 전월보다 재고가 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늘면은 발주가 줄겠네, 경기 침체겠네, 금리 못 올리겠네, 야 주가는 날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재고가 늘었으니까 경기가 안 좋네, 근데도 금리를 올린대, 야 주가 나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CPI도 같이 보시면서 재고도 같이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고, 베이지북 기준으로 지금 자동차가 여전히 쇼티지라는 얘기는 베이지북에도 실려 있었고요.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도 일단 이번 주에 나온 베이지북에 실려는 있었습니다. 고용시장 기준으로 보실 때는 고용시장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분위기는 보이지만 그 관점에서 뭐 이렇게 큰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게 딱 튀어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가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소매 판매 데이터에서만 별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월 대비 성장했냐 안 했냐 이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판단 지표 정도로만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금요일 날 있을 중국의 주택가격.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중국 부동산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유럽의 에너지 리스크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 데이터가 언제? 금요일 아침에 발표가 난다라는 거죠. 이미 지난달에도 가격이 1%가량 빠졌고요. 이게 또 빠진다,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나오겠지. 아, 중국 부동산이 안 좋네, 이거 진짜로 터질 수도 있겠네.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국유화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하는 친구들의 국유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은행들의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은행을 합병하는 이유는 지방은행들이 부채, 그리고는 뭐 지방은행, 뭐 농상은행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앞에 데모하니 시위하니 돈 내놔라 하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은행들을 큰 은행이 합병시키고 좀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근데 이 과정이 매끄럽게 끝날 거냐에 대한 물음표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 뉴스가 아시아 시장을 조금 흔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금요일날 뭐 다른 거 나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 오늘도 파월 의장이 또 얘기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걸 꺾어야 된다. 오늘 그 소위 말하는 ECB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FOMC도 얘기가 나오겠지. 요거 2% 혹은 이거를 단기적으로 꺾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시간대에서 집계하는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전월 대비로 줄어들고 4.8%가 뭐 4.5% 이렇게 줄어들어야 시장이 좀 더 어이구 예쁘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미국에서 금요일 종가에서 선업 만기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선업 만기 뭐 크게 이벤트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국 오늘 코스피 선업 만기 보시면은 많이 움직였냐라고 놓고 볼 때 이 정도면 뭐 그냥 전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업 만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선업 만기 때 쭉 내려꽂고 쭉 올라가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업 만기 전에 이 변동성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요 관점에서 CPI가 좋게 발표되냐, 뭐가 어떻게 발표되냐, 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요일 종가 이후에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으니까, FOMC가 수요일날 있습니다. FOMC 3일 전이기 때문에 0.75에 대해서 충분히 녹여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위로 끝날 거고요. FOMC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끝나겠죠. 근데 일단 FOMC 전 마지막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고 했던 오늘의 연설을 보고 난 뒤에 미국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환호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떨어져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거는 없는 한 주다. 이미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만약에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은 기대치 자체가 좀 떨어지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오른다, 그 부분이 조금 다음 주는 주의하시면 되는 포인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5라는 거는 오늘도 냄새를 풍풍 풍겼지만 이미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 선업 만기 정도가 지수를 누르는 혹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이 될 것 같고요. FOMC 전주기 때문에 조용할 것이다 정도로 다시 보기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